본 영상은 주간 김학의 특집 코너의 일부를 재구성한 단독 영상으로 추가 분량이 포함된 완전판입니다. 지난 5월 7일 심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래퍼 드레이크의 자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일보를 올린 건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방송국 CBC와 토론토 시티 뉴스였습니다. 이번 총격은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영화 속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택 입구에 서있던 드레이크 측 보안 요원이 용의자들이 발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를 근처 써니브룩 병원으로 이송,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토론토 경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건이 오전 2시 7분 베이뷰 애비뉴와 로렌스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고, 보안 요원의 부상 또한 치명상이 아니며 드레이크가 희생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당시 드레이크가 집에 있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요원의 부상 정도에 대해선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몇몇 언론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토론토 선지는 총을 맞은 남자가 드레이크의 경호원 중 한 명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미디어는 경찰 측에 물었습니다. 이번 총격이 켄드릭 라마와의 싸움과 연관이 있냐고요. 경찰은 증거는 없지만 두 사람의 반목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 현 시점에서 동기도 불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자택을 비롯해 인근 건물이나 도로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시각이 워낙 심야인지라 화질에 문제가 있어 당국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면서 드레이크의 집 주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의자나 도주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최근 켄드릭 라마와 진행 중인 싸움을 이유로 팬들이 구글맵상에서 드레이크의 집 이름을 켄드릭스 하우스, 드레이크 아이방, 켄드릭의 개 등으로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8일 한 남자가 드레이크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다 정문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남자를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캐나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그 남자는 드레이크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한 뒤 보안 요원과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두 개의 사건이 드레이크의 자택에서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은 켄드릭 라마와의 싸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기며 경찰은 불분명하다는 입장. 그럼 지금부턴 두 래퍼의 관계가 어떻게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불화의 연대기를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싸움을 비프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비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힙합의 세계에선 래퍼들이 악곡을 통해 서로를 도발하고 싸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비프라고 하냐면요. It's a very big fluffy fun. Where's the beef? 1984년 패스트푸드 업체 웬디스의 CF에서 타사의 햄버거의 고기가 작다는 도발적인 조롱과 비판에서 유래된 말로 상대가 싸움을 걸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악곡에 따라 상대가 비프를 걸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023년 10월 6일에 발매된 드레이크의 8번째 정규 앨범 For the Dogs에 수록된 6번째 트랙 First Person Shooter에서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 제이콜이 부른 이 파트를 들어보시죠. 빅3로 네임드랍된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는 처음엔 친구 사이였고 10년 전쯤 몇 곡을 공동 작업한 적은 있지만 서로 개성, 스타일, 가치관이 달랐음에도 2012년 라마가 클럽 파라다이스 투어를 개최하고 무대로 올려준 드레이크에게 리스펙을 보낸 적도 있었죠. I sat down with Drake in Toronto a while back when I did my first show out there. He called me up and we had a few drinks and he always said appreciative of my music. I've always been a fan of his music. 하지만 라마가 2013년 빅션의 곡 컨트롤에 피처링을 했을 때 드레이크와 제이콜 및 모든 라이징 래퍼들보다 자기가 낫다 라고 랩을 하면서 불화의 싹을 틔웁니다. 이후로는 서로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디스인 스닉 디스 랩을 반복해왔죠. 드레이크는 2013년 앨범 Nothing Was The Same에 수록한 The Language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2015년에 라마는 킹쿤타를 냈는데 라는 랩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게 드레이크를 겨냥했다고 믿었던 이유는 래퍼 믹밀이 드레이크가 대필 작사가를 쓴다며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었기 때문입니다. 라마와 드레이크는 예술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죠. 라마는 2018년 대음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17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반면 드레이크는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15곡을 앞세우며 상업적으로는 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크는 퍼스트 퍼슨 슈터 말미에 자신을 마이클 잭슨과 연관짓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곡으로 13번이나 빌보드 핫백 1위를 찍었고 이건 마이클 잭슨과 타이 기록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제이콜은 드레이크와 라마,
양쪽과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이콜이 나쁜 의도 없이 피처링 곡에서 라마의 이름을 빅3로 언급하는 건 뭔가 절묘한 느낌마저 들죠. 하지만 라마는 맘대로 자기 이름을 드레이크와 같은 선상에 놓고 결국 자신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한 제이콜의 벌스를 간과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켄드릭 라마는 퓨처, 메트로 부민과 함께 Like That이란 곡을 내는데 이게 이번 비프의 도화선이 됩니다. 라마는 이 곡에서 정확히 드레이크와 제이콜의 곡을 겨냥했고 자신을 프린스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프린스는 마이클 잭슨과 서로 비프전을 벌였었죠.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일주일 후 드레이크가 플로리다 콘서트에서 라마에게 답합니다. I'm 10 fucking toes down in Florida or anywhere else I go, and I know that no matter what, it's not a nigga on this earth that can ever fuck with me in my life. 4월 5일, 제이콜이 라마에게 7minute 드릴이라는 곡으로 답을 합니다. 이 곡명은 제이콜이 7분 만에 가사를 쓰는 연습을 했던 것에 기인하며 롤링스톤즈는 이 곡의 제목이 군사 장교가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군사 훈련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라마가 자신의 네임드랍을 MC 배틀처럼 생각해 문맥을 강하게 쳤기 때문에 제이콜도 각을 제대로 잡죠. 그리고 라마의 작업 시간이 긴 것도 지적합니다. 제이콜은 라마와 자신의 속도 차이를 어필하듯 7minute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곡을 포함한 12곡짜리 앨범 마이 델렌 레이어를 내버렸죠. 그런 가운데 제이콜은 자신이 주최한 드림빌 페스티벌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팬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When I listen to it and when it comes out and I see the talk, disrupts my peace. So what I want to say right here tonight is in the midst of me doing that and in that shit, trying to find a little angle and downplay this nigga's catalog and his greatness, I want to say right now tonight, how many people think Kendrick Lamar is one of the greatest motherfuckers to ever touch a fucking microphone? 한껏 비프에 드라이브가 걸릴 줄 알았는데 제이콜이 담백하게 링에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이런 태도에 실망한 팬들도 많았지만 싸움이 심해지기 전에 물러난 걸 두고 성숙하다며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져 드레이크와 켄드릭 라마의 본격적인 비프가 발발합니다. 4월 13일 드레이크가 녹음한 것으로 들리는 디스트랙이 SNS에 뜨죠. 일부 팬들은 AI 트랙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레이크가 영화 킬빌의 한 장면 같은 커버를 인스타로 올리면서 이 트랙이 진짜임을 암시합니다. 이 곡에서 드레이크는 두 장의 합작 앨범으로 자신을 씹은 퓨처, 메트로 부민과 이 앨범에 참여한 더 위켄드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에게 맞디스를 치기도 했으나 거의 시종일관 라마를 까고 있습니다. 라마의 최신 5집 앨범인 Mr. Moral and the Big Stepper를 인용해서 라마의 작은 키를 까고 라마의 전 레이블이 수익의 50%나 가져갔다고 조롱하고 마룬5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피처링해준 것도 까고 이어서 스자, 트래비스 스캇, 21 세비지한테 처발렸다는 소리에 제이콜의 디스곡도 언급합니다. 이 곡에서 드레이크는 여러 뮤지션들을 광역 맷병기 수준으로 두루치기를 하는데요. 이 곡에서 까인 래퍼 릭로스는 SNS로 드레이크가 코성형을 했고 유령 작가를 썼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 유출되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드레이크는 테일러메이드 프리스타일을 이어서 발표했는데 이 곡의 특징은 AI를 사용해 투팍과 스눕독의 목소리를 만들어 썼다는 거였죠. 스눕독은 이런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They did what? When? How? Are you sure? I'm going back to bed. Good night. 투팍의 유산 관리자는 드레이크에게 당신은 투팍의 유산 및 법적 관리에 대한 중대 위반을 했고 가장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에 대한 노골적 갈취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틀 후 드레이크는 SNS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곡을 삭제합니다. 직후 카니에 웨스트가 Like That의 리믹스에 끼어들어 드레이크를 디스하기도 했고요. 4월 30일엔 라마가 드레이크에 대한 6분짜리 답가 유포리아를 발표합니다. 동명의 HBO 드라마가 있죠. 폭신폭신한 고향감, 근거가 없는 행복감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고교생을 성적으로 묘사했다며 비판을 받았고 드라마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드레이크이기 때문에 대놓고 디스를 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hate the way that you sneak this. If I catch flight, it's gonna be direct. 합의 보려고 50만 달러 낸 적 있지 않냐? 라는 가사도 있었는데요. 이건 2019년 인스타 모델 라쿠아나 모리스와의 성추문 사건 당시 드레이크가 전달한 합의금이 미화로 35만 달러였고 뉴질랜드 달러로 53만 2천 달러였던 걸 상기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AI 사용을 비난하고 드레이크가 여성에게 무례하며 태만한 아버지라는 것 또한 지적했죠. 5월 3일 라마는 616 in LA라는 짧은 트랙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 곡에서 라마는 드레이크의 크루인 오비오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너한테 월급 받는 100명 중 20명은 네가 죽길 바랄걸? 라는 가사를 통해 오비오 안에 자기 첩자가 있음을 암시했죠. 6월 16일은 투팍의 생일이자 캐나다에선 아버지의 날이고 애초에 제목 자체가 종종 위치와 타임스탬프를 포함한 드레이크의 노래 제목 패러디입니다. 게다가 이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프로듀서이자 친구인 잭 안토노프가 공동 프로듀싱했으니 라마의 테일러 곡 피처링을 드레이크가 디스한 걸 역공하고 있는 셈이었죠. 커버 아트는 마이바흐 로고가 그려진 가죽 장갑인데요. 드레이크가 깐 래퍼 릭로스의 음악 레이블이 마이바흐 뮤직인데다 2020년에 발매한 곡 투시 슬라이드에서 드레이크는 검정 가죽 장갑 운운하며 자신을 마이클 잭슨과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5월 3일 드레이크는 7분 30초짜리 패밀리 메러스를 발매. 내 씨앗을 언급했으니 이젠 그 아빠를 상대해봐라. 애들 얘긴 안 해도 됐을 텐데 날 비난 마라 라며 라마의 두 아이 중 한 명의 아빠가 라마의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라마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은유를 하기도 하죠. 이 곡이 나오고 1시간도 안 되어 라마는 미터 그레엄스를 공개. 아예 드레이크의 아들 어도니스에게 말하는 방식의 가사가 담겼습니다. 그 사람이 네 아빠라서 유감이야. 드레이크에겐 숨겨진 딸이 하나 있고 소아성애자라는 은유적 가사를 퍼부으면서 네가 우리 가족을 거론한 이상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마는 바로 이어서 난 라이커스를 냅니다. 드레이크의 패밀리 메러스에 마티스를 했던 미터 그레엄스의 디테일한 버전으로 커버 아트엔 구글 맵에서 본 드레이크의 저택에 성범죄자 마크가 잔뜩 있는 형태였고요. 드레이크와 측근들이 소아성애자라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네가 어린 거 좋아한다고 들었다. 감방 1블록엔 안 가는 게 좋을걸 등등의 가사였죠. 5월 5일 드레이크는 라마가 연달아 낸 두 곡에 대한 맞디스곡 더 헐트 파트 6를 공개합니다. 숨겨진 딸은 없다는 등 대부분 라마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힘이 빠진 톤이기도 해서요. 라마 쪽으로 승기가 살짝 기우는 분위기였는데 이 와중에 총격 사건과 불법 침입 사건이 벌어졌으며 드레이크의 자작극이라는 등 여러 루머가 있지만 자세한 건 경찰 조사 결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곡에 내포된 은유와 해석, 어떤 곡들을 샘플링했고 하나하나에 어떤 세세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이 영상으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사건의 윤곽과 타임라인을 파악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둘이 공동으로 소속된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에서 비프를 멈추도록 요청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따라서 비프가 끝난 것인지 드레이크가 큰 역공을 준비할지 아니면 총격 사건으로 인해 수건을 던질지 라마가 피니시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는 상태로 사태는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던 차에 드레이크는 토론토 뉴스미디어 CP24를 가리키며 헬기 띄우는 시간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자고 싶다. 띄울 거면 오후 3시 이후에 띄워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자고 싶어하는 이때 라마의 난 라이커스는 전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라마가 전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찍은 건 드레이크가 비판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콜라보곡 배드블러드, 2017년 발표한 험블, 이번 비프 전에 등장한 퓨처와 메트로 부민과의 콜라보곡 Like That에 이어 네 번째가 됩니다. 이러니 운명이 이미 엇갈렸다. 켄드릭 라마의 승리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접근 방식도 잘 보면 차이가 큽니다. 라마는 미터 그레엄스로 큰 그림을 보여주기까지 모든 걸 서서히 정교하게 설계했고 곡 외엔 SNS에 올린 게 없으며 때론 침묵했고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에게 음원이나 정보를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드레이크는 어떤가요? 인스타로 농담을 하고 인기 스트리머인 DJ 아카데믹스를 자기 대변인처럼 썼고 비공식적으로 곡을 유출했습니다. 라마는 겸허하게 진정한 디스 레코드를 만들었고 각 곡들은 드레이크의 성격과 지위에 아주 정확한 에임을 찍었습니다. 미터 그레엄스는 논쟁의 예술이었고 비프를 수려한 연애처럼 돋보이게 했습니다. 각자 4곡씩 낸 비프에서 드레이크는 단 2곡만 라마에게 초점을 맞췄고 라마는 모든 트랙이 드레이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적으로 드레이크를 해체해버렸죠. 물론 드레이크의 곡은 클럽이나 파티 등에서 여전히 최고일 테지만 이번 싸움의 승자는 굳어졌습니다. 얼마 전 라마가 소속된 미국의 힙합 레이블 탑독 엔터테인먼트의 CEO 앤서니 티피스는 SNS를 통해 라마와 드레이크의 갈등이 끝났다. 곡을 주고받았지만 문화를 위한 승리이다. 특히 많은 매체들은 이걸 다른 쪽으로 몰고 갔지만 우린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 자체가 승리이다. 라는 성명을 밝혔고요. 드러머 퀘스트 러브의 혹독한 비판도 떠오릅니다. 이 전쟁엔 승자가 없다. 이건 스킬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진흙탕 레슬링 같다. 여성도 아이도 사실 여부도 상관없이 말이다.
힙합은 정말로 죽었다. 하지만 힙합은 여전히 저력 있는 음악이고 나름의 독특한 서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동시에 증명했기에 앞으로도 이 두 사람, 특히 켄드릭 라마의 행보에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정말 놀라운 배틀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김육회 K였습니다.